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건설기기술사 내연기관에서 이제 좀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디젤 기관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8의 2교시에도 이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중 이제 전처리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심심찮게 내연기관 내에서 좀 가끔 출제가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디젤 기관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일단은 이제 디젤 기관 배출가스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위험한 건 이제 PM입니다. 이제 파티클 매터, 껌댕이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인체 깊숙이 침투해서 호흡기,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면 건강 위해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낙스 이제 질소화물, 스모그, 산성비, 2차 미세먼지 원인으로 환경오염에 가장 큰 영향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일산화탄소,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고농도 시급성 독성이 가장 강하다. CO 가 일산화탄소고, 그다음에 이제 탄화수소입니다. 스모그, 오존 생성 및 일부 성분 발암성이 우려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그 CO2는 이제 독성은 낮지만 지구 온난화에 이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위험한 거 이런 것들, 특히 일본 이제 피해과 낙스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 기술사 관점에서 피해과 낙스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낙스는 스모그, 산성비, 2차 미세먼지 원인이 되면 대표적인 환경 물질이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제 디젤 엔진은 EGR로 낙스 발생 억제하고 DPF로 PM을 제거하고 SCR로 남은 낙스를 최종 처리하는 복합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뒤에 한번 또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PM은 건강 위해성이 가장 크고 낙스는 환경 오염의 영향이 가장 크다. 따라서 전처리로 발생을 억제하고 후처리로 제거하여 배출가스를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이런 물질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감하고 제거하는 게 이제 디자이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젤 기관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는 이제 전처리 장치와 이제 후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전처리 장치는 엔진 내부에서 이제 발생을 억제하는 거고, 전처리 장치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여 이제 유해가스 이제 후처리 장치로 해서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마지막에 제거하는 거 이제 후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계열을 보시겠습니다. 디젤 엔진은 고효율, 고토크의 장점이 있으나 연료 특성상 낙스나 PM,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은 배출원에서의 발생을 억제하는 전처리, 엔진 내부에서 하는 기술과 배출을 처리하는 후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강화되는 규제 유로 6 티어 4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처리와 후처리 기술의 복합 적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전처리 장치하면 요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각각 뭐 따로따로 하나씩 설치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한 라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규제를 이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장치에는 이제 EGR이 있습니다. EGR은 이그조스티드 가스 리서큘레이션,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로 재순환시켜 산소 농도를 낮추고 연소 온도를 저하시킨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소 농도를 낮춘다는 것은 뒤에 이제 배기가스 일부가 이제 새로 혼입되는 연료와 이제 믹스가 되면서 배기가스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료가 혼합되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근행입니다. 그래서 연소 온도를 제어시킨다. 그 원인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 EGR은 이제 질소화물을 낙스를 감소시키는 주요 인제 장치가 되겠고, 고압 연료 분사, 고압을 연료를 미립하여 공교와의 혼합을 계산하고 연료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거는 PM을 감소시키고, 다단 분사,
파일럿 분사, 주분사, 후분사를 통해 연소를 단계적으로 제어한다. 이것도 낙스 PM 두 개를 감소시키고 터보 차저. 그래서 전처리 장치에는 EGR과 터보 차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변형 터빈으로 최적의 과거압을 유지하여 공기량을 증가시켜 완전한 연소를 유도한다.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터보 차저고, 근데 흡기 냉각. 흡입 공기를 냉각하고 밀도를 증가시키고 충전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게 비행 감소시키고 연소실 형성 최적화. 피스톤, 캐비티, 스워시 등을 개선하여 공기 연료 혼합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스워시 이제 우리 그 옛날에 그 유체기에서 배웠잖아요. 송풍기 할 때, 가스터빈 할 때도 연료 분사를 회오리처럼 만들어서 이제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의 효과는 연소 안정성 향상, 연소 온도 제어, 낙스 PM 등 오염물질을 발생량을 자체 감소시키고 연비 출력 향상, 연료 소음 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에는 이제 DOC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산화하여 CO2와 H2O로 변환한다. PM의 일부를 산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DPF는 이제 배기가스 중 PM만 포집하여 제거한다. 여기 DPF. SCR은 요소수를 분사하여 이제 낙스를 이런 걸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낙수 저감되어 있고, ASC는 이제 SCR로 미반응 암모니아를 산화하고 제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처리하면 이제 DOC, DPF, SCR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결론 부분 설명드리면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엔진 내부에 발생하는 내부에서 발생 억제하는 전처리 기술 EGR, 고압 분사, 다답 분사, 터보 차저, 인터쿨 연소실 최적화와 배추로 정화하는 후처리 기술을 복합 적용해야 된다. 이를 통해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면서 연비, 출력,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 2교시에는 이제 전처리 장치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처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후처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처리와 후처리를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처리 기술 중에 이제 EGR 있습니다. EGR. EGR은 이제 배기가스를 재순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EGR 작동 원리입니다. 낙스는 연소실에서 이미 생성되어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한다. EGR은 이 배기가스 입을 다시 흡기로 재순환하지만 이미 생성된 낙스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순환된 배기가스의 CO2와 H2O가 연소 온도를 낮춰 다음 연소에 생성되는 낙스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EGR의 핵심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된 배기가스에는 이제 CO2와 이제 H2O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열원을 좀 이제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거에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연소 과정을 보시면 어, 첫 번째 연소할 때 낙스가 생성되죠. 공기 연료가 연소실에서 고온 연소됨으로써 약 1800도에서 2200도씨에서 이제 연소가 되면서 낙스가 이미 발생합니다.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배기가스가 배출되죠. 낙스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배기관으로 배출이 됩니다. 배치되고, 세 번째, 배기가스 중 일부 약 5%에서 20%만 EGR 쪽으로 분기된다. EGR 밸브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빠지고, 그래서 네 번째, EGR 밸브와 EGR 쿨러를 거쳐 다시 흡기 쪽으로 재순환한다. 되어 있습니다.
흡기 쪽으로 새로운 연료와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공기와 혼합을 하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와 혼합되어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 혼합기와 연소실로 들어간다. 그래서 산소 농도 낮아진 이유 설명드렸죠. 이 배기가스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혼입되는 연소의 산소 농도 합쳐지면 전체적으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여섯 번째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제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산소가 많으면 이제 훨 잘 타는데 산소 농도가 떨어진 거는 연소 온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소에서 새로 생성되는 낙스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습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낙스 저감하고 20에서 6% 순이고 연소 온도 저감하고 엔진 열감이 열피크 감소시키고 연비 개선 기능이 있고 염소 압력 상승률 감소하고 엔진 내구성이 향상됩니다. 단점은 이제 대신 낙스가 좀 저감이 되는데 이제 PM이 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이지하는 출력이 저하되고 연소 불안정, 스모크 증가하고 이지하 쿨러 오염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GR은 이런 작동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원리다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목적은 CO2와 H2가 연소 온도를 낮춰 다음 연소에 생성되는 낙스양을 감소시킨 것이 EGR의 핵심 원리이다. 그래서 CO2와 H2O는 이 배기가스에 이제 CO2와 H2O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을 좀 흡수하고 대신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을 흡수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터보 차저가 있습니다. 터보 차저. 터보 차저는 EGR과 이제 그 터보 차저가 전처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터보 차저를 한번 살펴보는데 터보 차저의 역할은 이제 배기가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흡입 공기를 압축 공급하고 공기량을 증가시켜서 연료를 더 많이 연소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출력 향상 및 연비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가 저감됩니다. CO2, PM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지아 시스템과 연계된 공기 및 배기가스 흐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신선한 공기가 이제 필터를 통해서 먼지를 제거한 후에 터보 차지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압축되고 압축된 공기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제 냉각되고 밀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포함한 상태로 흡기 매니폴드와 통해서 연소실로 공기됩니다. 그러니까 흡기 매니폴드 이제 균등한 이제 공기를 보내는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엔진 각 실린더에 공기를 균등하게 나누는 통로입니다. 이게 흡기 매니폴드가. 그게 흡기 매니폴드 통해서 연소실로 공급이 되고 연소가 끝난 후에 이제 발생한 배기가스가 이제 배기 매니폴드. 이건 뭐냐면은 배기가스를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모은 배기가스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제 여기 터빈으로 보냅니다. 터빈. 터보차저의 터빈. 이제 여기 터보차저 이 터보차저입니다. 터보차저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제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버려진 배기가스를 에너지를 이제 재활용해가지고 엔진의 출력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터보차저의 역할을 하고 또한 배기 매니폴드의 일부 배기가스는 이제 EGR 아까 앞에 배웠죠. EGR 배부를 거쳐 다시 흡기 매니폴더로 이제 에, 재순환됩니다. 흡기 매니폴드로 이제 재순환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소와 이제 혼합돼가지고 여소실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EGR 밸브를 통해서 이제 흡기 매니폴을 통해서 연소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 배기가스에는 이제 CO2 아까 설명드렸죠. CO2와 이제 H2O가 이제 여기 배기가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고 산소 농도를 낮춤으로 최고 연소가 감소한다. 그 결과 이제 낙스가 이제 저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앞에서 배운 이제 EGR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처리 장치를 통해서 이제 em, 통과한 피해가 낙스를 추가로 제거한 후 머플러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는 이제 배기 매니폴드에서 이제 배기스 모아서 이제 그 터보 차저의 터빈을 이제 회전시켜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의 작동 원리는 이제 엔진 연소 후 배기가스가 터빈으로 유입되고 배기가스의 압력, 연에너지를 터빈 날개 회전시키고 터빈과 연결된 공동축이 압축기로 회전하고 압축기가 신선한 공기를 압축하고 압축된 공기가 인터쿠터를 거쳐 엔진에 공급됩니다. 더 많은 공기 유입이 되고 더 연료가 더 많이 연소되고 출력 향상 및 연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이제 터보차저는 이제 배기가스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장치고 여기 EGR은 연소 온도를 저감시키고 넋을 저감시키고 후처리 장치는 아까 PM, 넋을 추가 저감하고 전체 시스템이 연계되어 출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한다. 한 줄 정리. 터보차저는 배기가스 에너지를 이용해 흡입 공기를 압축하고 EGR은 배기가스를 세순환하여 연소 온도를 낮추며 후처리 장치는 남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성능과 환경을 모두 개선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터보 차저 EGR에 이제 연결된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제가 이 배기가스를 모아서 이제 터보 차저를 이제 터빈을 구동시켜서 이제 여기 연결선이 이제 빠져가지고 좀 다시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터보차지의 구조가 있고 여기 축과 이제 연결됩니다.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보차지가 이제 터빈 연결시키고 여기 공동축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압축기를 이제 구동시키는 게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이 라인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소 후에 이제 배기가스를 모아서 그래서 배기가스는 아직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있죠. 이 에너지가 이제 터빈을 어, 터보차저 터빈을 회전시키고 터빈과 하나의 공동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터빈 회전력이 그대로 압축기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여기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압축기 외부 공기를 압착하여 엔진으로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하게 되고 그 결과 연료를 더 많이 연소시킬 수 있는 출력과 원비가 상승된다. 그래서 터보 차지는 이제 버려질 배기가스 에너지를 회수하여 흡기 압축에 재활용하는 에너지 회수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GR과 이제 터보 차지 전처리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결론입니다. 디젤 기관 배기가스 저감 핵심은 첫 번째 어,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하나의 장치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 EGR, 커먼 레일, 멀티 인젝션, 터보 차저 같은 전철 기술 연소 자체를 개선하여 낙수와 PM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후 이제 후처리 장치, DOC, DPF, SCR 등의 후처리 장치는 남아있는 유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즉 전처리는 이제 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도록 만드는 기술이고 후처리는 발생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드렸고 최근 유로 6나 스테이지 V와 같은 5와 같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용도와 출력, 경제성 및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결국 현대 디젤 엔진의 핵심은 전처리와 후처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배출가스는 최소화하면서도 출력, 연비, 내구성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디젤 엔진은 전처리와 후처리를 최적 조합하여 강화하는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면서 연비, 출력,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 합쳐지지만 이제 문제는 전처리만 138이 이것이 나왔고, 다음에는 이제 전처리 후처리를 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뭐 좀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잘 좀 정리하시고, 요게 스테이지 5는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유로 6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먼저 찾아봤더니 이제 스테이지 5는 비도령 건설기의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랍니다. 요거 스테이지 5 요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젤 기관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처리, 후처리까지 싹 다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